저는 항상 이게 늘 불안하고 뭔가 이게 부족한 존재라고 저 스스로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30살 이제 30대가 되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제 꿈이라고 하는 어떤 도전하는 그런 걸로서 내가 좀 모자라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좀 가난해도 모자라도 난 꿈이 있고 꿈을 이룰 거니까. 근데 30대가 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의 캡틴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커뮤니티에 주니치 님을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니치 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희 작은 채널에 이렇게 흔쾌히 초대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니치 님은 이미 테슬라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유명하시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한 번씩 또 다 보셨을 텐데 혹시나 못 네네. 보신 분들을 위해서 주니치 님에 대해서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테슬라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주니츠라고 합니다. 뭐, 좀 더 설명을 드릴까요? 뭐. 네, 좀 더 설명 주면 더 제가 편하게 아, 할 수 네네. 있으니까요. 네. 주니츠라는 뜻은 제가 이거 채널 만들 시절에 그 귀멸의 칼날을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제니츠란 캐릭터에서 따왔고요. 또 제니츠란 캐릭터가 상징이 번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테슬라가 또 전기차니까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주니츠란 이름을 쓰게 됐고 이렇게 또 인터뷰도 하게 돼가지고 오늘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예. 아, 그런가요? 네. 네네. 아, 얼마 전에 이제 그냥 테슬라에 대한 영상만 올리시다가 미소락도의 삶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서 주니치님에 대해서 조금 네.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왜 내가 테슬라와 비트코인을 지지하는가라는 영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상황, 왜 비트코인과 테슬라를 지지하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삶이 불안할수록 테슬라와 비트코인에 몰두하게 맞습니다. 되었다라는 예. 말이 있거든요. 거기에 네네.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개인적으로 저는 미술학도로서의 삶이 이제 뭐 미술학도가 된 지 10여 년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아직도 뭐 많이 남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의 삶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굵직한 커리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큰 돈을 번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는 항상 이제 뭐 잘 나가는 천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불안할수록 테슬라랑 비트코인을 더 지지하게 되었다 하는 이유는 저는 항상 이게 늘 불안하고 뭔가 이게 부족한 존재라고 저 스스로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30살 이제 30대가 되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제 꿈이라고 하는 어떤 도전하는 그런 걸로서 내가 좀 모자라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좀 가난해도 모자라도 난 꿈이 있고 꿈을 이룰 거니까. 근데 30대가 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현실적인 부분들이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능력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좋은 아들도 돼야 되고, 이제 나이가 차면 이제 결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너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뭐 물론 그런 걸 노력으로도 채울 수 있겠지만 저는 도저히 이제 작업량은 늘질 않고 삶은 계속 뭔가 이렇게 궁핍해지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강력한 좀 나를 지탱해줄 존재들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 시점에서 이제 알게 된 게 테슬라와 비트코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해지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지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 네. 뭔가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이번 네네. 영상을 저도 봤을 때는 그 전에 있던 네, 영상이랑 맞습니다. 좀 달라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먼저 이제 테슬라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 예.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술학도로서의 꿈을 가지고 쭉 살아오신 거잖아요. 그 하나만을 바라보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까 현실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를, 현실의 벽이 너무 크다라는 거를 깨달은 것 네네. 같아요. 네네. 누구나 다 그렇죠. 직장 생활을 하거나 자기의 이제 꿈을 다 실현하기 위해서 누구나 사는 건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아, 잘 살고 있구나, 열심히 노력해서 나 나름대로 성공을 이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특히나 네, 그렇죠. 리치님처럼 미술학도나 예술계 쪽에 일하는 사람이면 더 심할 것 같아요. 미술학도의 삶은 어떤가요? 저는 세상에 테슬라가 잘못 알려져 있는 것만큼 미술학도의 삶도 잘못 알려져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이제 물론 제가 일반화할 수도 없고 그리고 뭐 대표할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제가 봐왔던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미술대학이란 것은 그냥 그림 혐오자를 만드는 뭐 기가 팩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싼 돈 주고 대학에 이제 진학을 해서 수준 낮은 어떤 교육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졸업할 때쯤에는 이제 그림이나 미술 활동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보니까 자립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림 혐오자가 되어버리는 막 그런 현실을 저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림 혐오자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좀 상당수 있고, 거기서도 또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은 극히 일부고, 정말 잘 풀려서 좋은 기업에 가지 않으면 경제적인 보상도 당연히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티가 나지 않는 이유는 약간 그런 상식이 있잖아요. 원래 미술은 원래 가난하다라는 이런 상식도 있고, 대한민국에서 돈 없는 집안에서 미술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티가 덜 나는 뭐 약간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 어쨌든 좀 뭐 정리를 하자면 많이 안 좋습니다. 미술. 저는 이제 근데 또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게 또 애니메이션 전공이었거든요. 뭐 디자인 쪽이나 뭐 그런 쪽은 조금 더 알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비슷하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예. 음. 일단 이제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미래에 진학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예, 예. 자기가 취미가 있고 그쪽으로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최소한 네네. 그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건데 일단 대학에서 많은 사람들이 혐오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일단 해주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니치님은 이제 그림을 계속 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또 하늘의 관문을 넘어서 그림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해서 애니메이션을 계속 하시는 건데 그 삶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보통 애니메이션 쪽은 프리랜서로 많이 하시는 거고 취업 네네. 같은 거는 많이 안 하나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과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하게 되면 이제 요즘은 게임 회사 쪽으로 많이 가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런 OEM 형식의 그러니까 외주 제작 업체들에 들어가서 이제 좀 강도 높은 업무를 하고 적은 연봉을 받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웹툰 작가를 꿈꿨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 작도 연재를 하긴 했었는데 이제 잘 되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많이들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웹툰과 같은 이런 프리랜서 작가가 되거나 게임 회사에 가거나 아니면 이제 소규모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에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그렇게 회사에 가서 그냥 열정을 쏟아서 예. 하기보다 프리랜서로 뭔가를 좀 해보자 하셔서 네네. 하시는 거고, 예. 그래서 웹툰도 한번 해보셨고, 개인 예. 웹툰도 있으신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네. 이거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게 있었었는데, 네. 그거를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천재들의 몰락을 지켜봤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천재들이 이제 학교에서 그만두고 또 실제 사회에 나온 천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몰락하게 되었나요? 주니치님이 보셨을 때는? 네.